청딱따구리와 어치가 목욕탕에서 만났다. 눈치를 살피던 청딱따구리가 슬쩍 물로 들어간다. 물 좋은 옹달샘엔 늘 긴장이 있다. 옹달샘은 새들의 오아시스다. 목을 축이고 몸을 적시는 작은 공간의 물은 숲속 야생의 생명축이다. 도시 뒷산. 물방울이 모여 물이 고이면 어떤 생명들이 찾아올까?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려봤다. 쇠박새 한 마리가 날아와 물을 마신다. 목욕탕은 넓지 않다. 같은 종끼리는 순서를 기다려 입장하면 다툼은 없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와 숲새도 시차를 두고 입장한다. 작은 새들이 목욕하는 3m 바로 아래에 옹달샘이 또 하나 있다. 위층보다 조금 커서 어치와 직바구리, 노랑턱 메스 등이 주로 이용한다. 새들 목욕탕에 있는 골짜기를 살펴봤다. 손바닥만 해. 이렇게 적지 않아요. 쇠박새 3마리가 목욕하고 간 자리는 손바닥만한 크기다. 여기는 많은 물이 흐르지 않고 조그만 야산에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모아가지고 졸졸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1층의 역할을 하는데 수심이 약간 깊습니다. 깊고 여기는 아주 작으면서 수심이 얕아요. 물이 고이고 흐르는 작은 공간. 뜻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오기도 한다. 독탕에서 목욕을 즐기고 몸을 푼 두꺼비, 파리 사냥을 한다. 습기가 많은 이곳은 두꺼비가 먹이를 찾고 은신하기에 좋은 공간이다. 도롱뇽도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운 날이면 피부가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낙엽과 이끼 밑을 찾아다닌다. 안산시청 뒷산. 최종인 씨는 지난 10개월간 움막에 숨어 옹달샘을 찾는 새들을 관찰해왔다. 어치 2마리가 옹달샘을 찾았다. 경계심이 많은 꾸왕이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가까이 걸어간다. 옹달샘엔 먼저 온 손님이 있다.
꿩은 한 모금 한 모금 주위를 경계하며 목을 축인다. 깡충걸음으로 나타난 쇠딱따구리. 나무 위에서 목욕탕 입장을 기다리지만 아직 차례가 아니다. 새들은 땀샘이 없다. 40도에 이르는 높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목욕이 필수다. 목욕은 깃털 관리 효과도 크다. 깃털에 붙은 기생충과 비듬을 말끔히 털어내는 작업이다. 옹달샘은 순서만 기다리면 입장할 수 있는 무료 목욕탕이다. 번식기엔 부부 동반일 때가 많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목욕은 짧고 반복적이다. 초고속 카메라로 새들의 동작을 자세히 살펴봤다. 직바구리는 바로 물로 뛰어드는 다이빙 스타일의 목욕을 즐긴다. 머리를 물에 담그는 순간 눈에 얇은 순막이 덮인다. 눈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양 날개는 때밀이 수건처럼 이용된다. 지금까지 60여 종의 새가 찾아와 목을 축이고 간 시청 뒷산 옹달샘. 이곳은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모아 만든 인공 옹달샘이다. 이 물은요 바위 틈에서 나기 때문에 먼지 하나가 없어요. 깨끗하게. 모든 우리 이 지상 땅에 보면은 사람의 편리한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뭐 약수터라는 이런 거 만들었지만 새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거,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도시에 온통 여기는 이제 아스팔트 깔리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이런 주변이 이 조그만 웅덩이입니다. 한 30cm도 안 되는 웅덩이에 그 찾지 많은 새들이 찾아왔다는 거. 찾아왔다는 거는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옹달샘이 만들어진 바로 위쪽을 올라가 봤다. 빗물이 흘러가는 콘크리트 수로가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경사가 되니까. 옹달샘을 만든 이유는 산에 있는 좋은 물이 콘크리트 수로를 통해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자. 근데 급경사 됐어도 여기에 물이 고여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나무 하나라도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부딪히면서 산소도 만들어지고 여기에 물을 고인 것들은 철새들이나 동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를 모아 덮는 것은 그늘을 만들어 풀과 이끼가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습기가 있으면 곤충과 무척 초동물이 찾아오고 땅 위에서 먹이를 찾는 울새, 집박이 등으로 이어지는 먹이 사슬이 형성된다.
비는 자연의 선물이다. 비 오는 날 다시 옹달샘 위쪽 수로를 찾았다. 대부분 도심 뒷산의 빗물은 수로를 통해 곧바로 하수도로 빠져버린다. 뒷산 빗물이 버려지지 않고 저장되는 곳은 옹달샘뿐이다. 비가 오는 중에 오색 딱따구리가 옹달샘을 찾았다. 딱따구리들은 다리를 펴지 않고 바짝 엎드려 몸을 흔들면서 목욕하는 습성을 보여준다. 깃털 하나하나는 과학이고 생존을 위한 정밀한 설계다. 가장 아름다운 털을 가진 동물로 알려진 새의 생활. 그 이면에는 세밀한 깃털 관리가 있다. 최종인 씨는 옹달샘을 찾는 새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현장 중계하는 기획을 갖고 있다. 자연의 경이로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보건소 대기실.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 뒷산의 작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생명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얼마나 귀를 기울일까. 새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하는 동작 보니까 같이 저 물에서 저도 손 씻고 발 닦고 세수하고 그러고 싶은데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아주 좋네요. 그리고 신기하고 너무 시원해 보여요. 푸른아 저게 무슨 새야? 딱딱거리. 예쁘지? 뒷산의 생명력을 알린 옹달샘은 도심 가까이 있다. 새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털갈이를 한다. 번식기에 깃털이 아름다워지기도 하지만 어미새는 깃털이 해질 정도로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날라야 한다. 오목눈이 둥지에는 9마리의 새끼가 자라고 있다. 옹달샘 목욕탕은 번식기 새끼를 키우는 수고를 달래는 공간이기도 하다. 꿩이 부리로 꼬리깃을 하나씩 다듬는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일이다. 참새는 모래 목욕을 즐긴다. 격렬한 모래찜질로 깃털의 기생충을 떼어내는 것이다. 물고 밀고 쫓는 자리싸움. 참새가 모래 목욕을 하고 간 자리는 포탄을 맞은 듯 움푹 패인다. 나무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청설모지만 목이 타는 것은 당해낼 수 없다. 청설모는 길고 촘촘한 겨울털에서 듬성듬성한 여름털로 털갈이 중이다.
숲속의 물은 다양한 생명을 불러들인다. 꽃등에와 말벌은 배마디를 흔들면서 물을 빤다. 나비도 물과 무기물을 얻기 위해 옹달샘을 찾는다. 물 위에서 허우적대는 나방은 어치가 잡아먹는다. 달팽이는 점액을 분비해 몸이 잘 미끄러지도록 하면서 이동한다. 오른쪽 호흡공을 열면서 이동하는 민달팽이. 습기가 있는 곳은 이동이 쉽고 짝을 만나기 좋은 곳이다. 더듬이로 상대를 확인하고 애무하듯 몸을 맞댄다. 민달팽이는 암수 한 몸이지만 반드시 딴 정자를 받아 수정시킨다. 녀석들은 지금 머리 옆에 있는 생식기를 맞대고 정자를 교환 중이다. 호랑집박이가 땅을 뒤진다. 호랑집박이는 지렁이 전문 사냥꾼이다. 피부 호흡하는 지렁이들은 습기를 좋아한다. 호랑집박이는 매일 옹달샘을 찾아 수십 마리의 지렁이를 잡아간다. 옹달샘은 호랑집박이의 사냥터이자 목욕탕이다. 날개짓과 발걸음이 서툴러 보이는 녀석들. 둥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박새 새끼들이다. 목욕을 위해 왔을 텐데 물에 들어가지 않고 바위 쪽에서 물을 마신다. 새끼 한 마리가 파리를 잡았다. 그러나 한 입에 삼키지 못하고 내려놓는다. 아직 물이 무서운지 목욕탕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물기 있는 바위 위에서 몸을 적신다. 둥지를 나온 이후 처음 목욕이다. 어미는 목욕하는 법을 새끼들에게 가르친다. 둥지에서 갓 나온 새끼들이 단체로 몰려왔다. 옹달샘은 금세 북적대는 동네 목욕탕이 된다. 발 디딜 틈도 없지만 충돌과 독점은 없다. 작고 얕은 물이지만 새끼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오아시스다. 안산의 한 마을 뒷산. 옹달샘의 발원과 생명력을 살피기 위해 물의 흐름을 따라가 봤다. 산 중턱에 있는 습지. 습지에서는 큰 방울 새란과 끈끈이 주걱 등이 물기를 머금고 자라고 있다. 끈끈이 주걱은 잎의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붉은 털로 작은 벌레를 잡는다.
붉은 털에는 끈끈한 액이 분비돼 작은 벌레가 붙으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때 잎이 오므라들면서 소화액이 분비돼 벌레를 빨아먹는다. 끈끈이 주걱을 키우는 물은 고를 따라 흐르면서 작은 옹달샘을 만난다. 마을 뒷산 옹달샘, 누가 와서 먹을까? 둥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끼는 젖을 달라는지 어미를 보채며 품에 파고들려고 한다. 다람쥐의 털 관리에는 혓바닥과 발이 주로 이용된다. 바쁘게 움직이는 다람쥐. 옹달샘은 젖먹이 동물에게도 생명축이다. 옹달샘 옆 바위굴에서 나타난 대륙밭쥐. 얼굴이 둥글고 꼬리는 짧다. 녀석은 나무 뿌리나 도토리 순을 따먹으려고 자주 돌아다닌다. 청설모는 다람쥐와 대륙밭쥐의 이웃이다. 옹달샘 옆 땅이 들썩거린다. 누가 움직이고 있을까? 굴을 파고 나타난 것은 두더지다. 뾰족한 주둥이, 산 모양의 앞발은 땅을 파고 다니기에 알맞다. 두더지는 땅속을 헤집고 다니며 지렁이 등 무척추 동물을 잡아먹는다. 눈은 퇴화했고 발톱은 강력하다. 지렁이는 두더지가 만든 지하 터널 안에서 먹잇감이 되고 만다. 산속 물이 있는 곳은 새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 나뭇가지에서 깃털을 다듬는 떼까치를 따라가 봤다. 옹달샘은 새들의 날개짓과 물소리로 요란하다. 꽃과 참새의 빛깔은 물에서 더 빛난다. 노련한 사냥꾼 조롱이도 옹달샘을 찾았다. 맹금류가 물 목욕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붉은 배 샘에도 옹달샘을 찾아와 몸을 적신다. 숲속 강자의 등장. 그동안 옹달샘에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던 어치가 자리를 뜬다.
뒷산에서 시작된 물이 마을로 내려오면 작은 개울이 된다. 개울은 여울과 웅덩이가 반복되면서 더 풍성하게 생명을 키워낸다. 큰 집게발과 갈색 갑옷을 입은 가재는 뒷산 개울의 지배자다. 가재가 있는 곳엔 엽새우도 있다. 옆으로 누워 기어다니는데 수직 바위도 타고 올라간다. 개울가 돌 밑에서 낙엽을 갉아먹고 사는 엽새우. 엽새우는 수시로 교미하고 번식력이 좋다. 몸이 큰 암컷이 작은 수컷을 붙잡고 헤엄쳐 다니며 교미한다. 물방울이 모인 옹달샘이 그렇듯 개울에는 돌 하나에 무수한 생명들이 붙어 산다. 그다음에 네모집 날도래 하고 그다음에 부채하루살이. 하루살이 유충은 기관아가미로 호흡하며 1년이 넘는 시간을 물 속에서 보낸다. 네모집 날도래는 낙엽 부스러기로 집을 짓고 집을 매단 채 이동한다. 작고 납작한 쇠측범 잠자리 유충은 낙엽 밑에 산다. 돌 밑에 굴을 파고 사는 가재. 큰 집게발과 가슴으로 흙과 돌을 밀어낸다. 5쌍의 다리는 움직이는 굴착기다. 가재가 평소보다 굴을 깊게 파고 있다. 배에는 알이 붙어 있다. 포도송이처럼 붙은 검은 알 50여 개. 어미는 배다리를 흔들어 알에 산소를 공급한다. 일주일이 지나면 배다리가 형성된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 부화. 부화한 새끼는 어미의 배부터 보호를 받는다. 어미는 1달 반 동안 먹지 않고 새끼를 돌본다. 해질 무렵 개울가의 하늘을 수놓는 것은 하루살이들이다. 하루살이는 상하 비행 운동을 반복하면서 암컷이 들어오면 격렬하게 공중에서 교미한다. 공중에서 끝나지 않은 교미가 지상에서 잠깐 이어지기도 한다. 하루살이는 교미가 끝나면 물에다 알을 낳고 곧바로 죽는다. 개울에서 유충으로 1년에서 2년. 날개를 달고는 불과 하루의 짧은 생을 마감한다.
성충은 입이 퇴화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몸은 비어 있다. 오로지 번식만을 위해 하루를 살도록 진화한 것이다. 개울가에서 날아다니는 곤충을 노리는 것은 갈거미들이다. 우화를 하고 날아오르거나 산란을 위해 물가로 가는 길 곳곳엔 거미줄이 있다. 물을 매개로 촘촘히 연결된 먹이 사슬이다. 코끝에서 뒷다리까지 이어진 하얀 줄. 줄 장지뱀이 물가로 나왔다. 녀석이 노리는 것은 물가를 배회하는 거미. 늑대거미는 배끝에 알집을 매달고 있다. 줄 장지뱀이 일격을 가한다. 거미가 붙잡혔다. 줄 장지뱀이 입에 문 것은 늑대거미의 알집. 거미는 알집을 떼어놓고 도망가지 않는다. 거미가 동리로 줄 장지뱀의 머리를 문다. 줄 장지뱀이 이리저리 몸을 비틀자 거미가 떨어진다. 알집을 삼키는 줄 장지뱀. 그런데 도망가던 늑대 거미가 다시 돌아왔다. 빼앗긴 알집을 찾기 위해서다. 자리를 뜨지 못하는 늑대 거미. 줄 장지뱀이 어미마저 물었다. 끝까지 알을 지키려는 늑대거미의 강인한 모성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발등을 간신히 적시는 물높이. 겨울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미의 배부터 보호를 받던 가재 새끼들이 하나둘 나와 움직인다. 이제 제법 가재의 외형을 갖추었고 독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가재는 잡식성이다. 새끼 가재가 물에 가라앉은 사체를 뜯고 있다. 먹이는 입 근처 작은 다리 한 쌍을 이용해 입으로 가져간다. 새끼는 대담하다. 물 위에서 떠 있는 나방까지 물어뜯는다. 물은 생명 탄생의 공간이자 죽음을 부르는 블랙홀이다. 날개 달린 생명은 물이 끌어당기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최후를 만난다. 삶과 죽음이 교차한 개울가의 밤, 생명은 먹이 사슬을 통해 순환된다.
앞뜰에 절구통을 내놓은 집이 있다. 새박새. 뒷뜰엔 박새가 먹이를 물어나르고 있다. 주방에서도 먹이를 보채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 집 뒷뜰에서는 3년째 박새가 둥지를 틀었다. 올해 부화한 새끼는 모두 9마리. 둥지 옆에는 항아리가 있고 물이 담겨 있다. 동네 새들이 물을 마시고 목욕하는 뒷뜰 옹달샘이다. 새들은 발이 닿는 높이여야 목욕을 한다. 물의 깊이는 3에서 10cm. 먹이 물어나르기에 바쁜 박새어미도 가끔 날아와 몸을 식힌다. 뒷뜰엔 새들을 위한 배려의 손길이 가득하다. 새들은 익숙한 듯 날아와 들깨를 깨먹는다. 은행나무에 매달린 끈을 타고 내려오는 녀석은 오색 딱따구리. 바구니엔 굳은 소기름이 담겨 있다. 오색 딱따구리가 먹이를 물고 간 곳을 따라가 봤다. 참나무 구멍에서 오색 딱따구리 어미는 4마리의 새끼를 키우고 있다. 뒷뜰엔 붉은 머리 오목눈이도 번식 중이다. 찔레 덤불에서는 6마리의 새끼가 어미를 기다린다. 부화 5일째, 가장 둥지가 요란한 시기다. 지금 어미가 또 먹이 물고 왔어요. 작고 가벼운 몸으로 가지에 매달린 붉은 머리 오목눈이. 진딧물을 뜯어 배를 채우는 모습이 자주 관찰됐다. 어미의 먹이는 진딧물이다. 새끼들에게 주는 먹이는 부드럽고 영양분이 풍부한 애벌레들이다. 박새 새끼들이 둥지에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둥지에서 나온 박새 새끼가 항아리 옹달샘을 찾는다. 인위적인 공간이지만 새들은 필요에 의해 찾아왔고 뒷뜰은 무한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실제로 주방에서 봤을 때 얘네들의 움직임들을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굉장히 기쁨이죠. 굉장히 즐겁고요. 얘네들이 또 같이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서 사는 거잖아요. 고라니가 물을 찾는다. 물은 자연의 선물이고 생명의 근원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뒷산 손바닥 크기의 옹달샘에도 자연의 생성과 소멸이 있다. 옹달샘은 생명의 오아시스다.